네, 다음 판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 신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지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이제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학권자가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제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인데요. 판사항에 보면 일단 이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있죠. 종전 법률의 이제 법문 및 이제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 경과 규정도 실효되는지, 원칙적으로 다 실효돼요. 전면 개정되면 이제 부칙도 다 이제 법문 전문에 이제 부수적인 이런 이제 규정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긴 있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 규정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된다.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부칙도 실효가 되는데 실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사항은 이제 그래서 구건축법 이제 부칙 2항이 91년 5월 31일 법률 43815로 전부 개정된 건축을 시행해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축신고가 이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지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학권자가 이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게 다 이제 좀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여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된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사실관계가 나와 있죠. 갑이 이제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2층 규모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구청장이 근데 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서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 처분을 하니까 갑이 취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니까 구청장이 항소를 한 거고요. 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 도로다. 근데 주택을 건축해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건 이게 사회공동체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갑의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 이 주장을 이제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이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청장의 이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대법원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뭐 도로는 아닌데 사실상 이제 도로로 이용되고 어떤 이제 주변 주민들 또 공익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매수한 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 형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건축이 안 된다고 했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요지문 보면 이게 75년도 이렇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요. 법령이 이제 이렇게 쭉 개정되는 거예요. 75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건축법 2조 15호는 도로라 하면 해가지고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 도로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또는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규정하고, 부칙 2항. 그래서 이제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정 규정에 한 도로로서 2조 15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로 본다. 이제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종정 규정에 한 도로들은 그냥 계속 도로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7년도에 이게 이제 개정된 건축법 2조 15호는 또 도로라 하면 혹 4m 이상 도로와 다음에 계기하는 것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서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4m 미만 도로도 이제 그 옛날 법에 의하면 이제 도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70년대 이제 4m 이상 도로로. 근데 이제 부칙에다가 이제 종정 규정에 한 도로도 이제 도로로 본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4m 이상으로서 이 76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일인 76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4m 미만 도로와 달리 시장군수가 이제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이제 도로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이 이제 91년 5월 31일 또 전부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상의 이제 도로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을 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등의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그 예정 도로라고 정의하면서도 종전 부칙 이항과 같은 조항은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 예전부터 4m 안 돼도 이제 도로로 이정되던 것들은 도로로 한다는 그 부칙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보통 이제 법이 이렇게 전면 개정되면 부칙도 실효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4m가 안 되는 옛날부터 도로로 이용되는 것은 이제 부칙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도로가 아닌 거냐? 이제 도로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매수한 사람이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거죠. 아시겠죠? 그 배경 아시겠죠? 자,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 법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아시겠죠?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되지만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효력이 상실돼. 지금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 두지 않은 거죠. 지금 또 이제 개정되면서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 경과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가지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종전 경과 규정의 입법 경위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 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에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지 기타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쭉 변해왔던 걸 생각한다면 종전에 일반 주민들이 4m가 안 되지만 도로로 계속 사실상 이용돼 왔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인정돼야 되는 그런 이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우를 본 거예요. 자, 건축법이 그래서 91년 5월 31일 법률 43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부칙과 같은 이제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 군수 등의 도로 지역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 부칙 이항 같은 경과 규정을 이 전치적인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미 또 건축법상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취지는 아닌 점, 또 종전 부칙 이항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들에 관한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이해관계인들, 특히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근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점을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종전 부칙 이항은 91년 5월 31일 법률 438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건축가업권자는 건축신고와 건축법, 국토계획, 이용이란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갑이 지금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2층 규모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거부 처분하니까 갑이 처분에 대한 취소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1심 법원에서는 갑에 이제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나. 어쨌든 그건 이제 외계원상 법대로만 보면 이거 이제 도로 아니다. 개정된 법에 하면.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제 항소해가지고 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 도로인데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이제 자,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에요. 이게 이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는 거. 당초 처분사유와 구청장의 원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일 뿐 모두 토지 이용 현황이 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고 이 토지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적 요청이 갑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이 처분이 적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가 달리 보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자, 이게 좀 이제 길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위기, 스토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좀 예외적인 판례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이고 이제 일반론적인 거 여러분이 또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브리타 이제 짱돌 문제 스타일로 이제 뭐 하나 정도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걸 이제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이제 정하고 또 임명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또 인가 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기에도 적극 재량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증 우리 이제 저쪽 별관에도 이제 공증사무소 막 2개나 있고 그런데요. 그 법무법에 이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변호사들 그런 사무소도 있죠. 법무부 장관의 이제 공증인의 이제 정원을 정하고 임명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다. 자, 행정조사부 20조 1항에서 행정처로 하여금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또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보통 이제 처분 기준 공표하도록 하는데 이제 또 예외가 있죠. 또 세 번째, 처분의 근거,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조사법에서 23조 1항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이제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가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또 그리고 이제 절차법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상 또 처분 민원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이거 이제 이 기간에 관한 거 이건 이제 강행 규정이 또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처리 기간을 지나 처분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따른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처분을 취소할 절차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이제 또 절차 하자로 또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증인 정원을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만큼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증 사무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자, 공증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 임명 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증인 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 심사 기준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장관에 맡겨두고 있다. 공증인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장관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 수요,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절차법 이제 20조는 1항에서 행정처분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또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2항에서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행정처로 하여금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또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 기준을 미리 이 공표하는 경우 이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이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절차법 20조 제 2항에 따라 처분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절차법 23조 1항은 행정처는 처분할 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이제 자의적 결정 배제, 당사자라고 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법령에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당시 당사자의 어떠한 근거, 처분 이유로 이제 처분이 이루어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보가의 행정구제 절차가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하자로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법 19조 1항은 행정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 17조 1항은 행정기관 장은 법정 민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법정 민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이제 행정기관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나 민원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또 행정처인 처리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절차하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 상황 통지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하자로 볼 수 없다. 자, 지역별 공중인 정원은 공중사무의 적절성, 또 공정성 확보라는 공중인법의 입법 목적과 지역별 면적, 인구, 공중사무 수요, 주민들의 편의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공중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제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받아 인터넷, 자,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거.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제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포털 사이트에 이제 매물 광고를 한 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제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선행 처분인 업무 정지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에 승계되느냐, 안 된다고 봤어요. 이거 이제 하자 승계와 관련해서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 업무 정지 처분과 후행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승계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하자 승계 문제는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대표님 판례들을 알아두시고, 이게 새로운 게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나면 있잖아요. 이런 게 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자,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때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죠. 이러한 경우 선행처분에 이제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하자 승계예요.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어때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죠. 다만 이 경우에도 또 예외가 있죠. 다만 그 경우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자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계이지만 하자 승계를 인정한 게 여기에 이제 해당돼 가지고 개과, 표수, 친독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공시가 결정, 표준 공시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리고 이제 과세처분.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처분. 표준 공시가 결정과 수용재결.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이제 후행,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 이런 게 이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수인할 수 없는 경우다. 그래서 이제 하자 승계를, 즉 구속력을, 선행처분에 있는 하자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인정해서 다툴 수 없게 하는 게 이제 가혹하다면 승계가 된다고 본 거죠.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선행처분의 업무정지처분을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게 이제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 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나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같은 처분 사유 부존재 하자가, 그러니까 하자는 있었어요. 근데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취소 사유고 무효는 아니고. 근데 이 사건은 업무정지 처분의 불가쟁력, 구속력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또 결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건 하자 승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이제 업무정지 처분, 선행처분의 업무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후행처분인 사건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였다는 별개의 처분 사유를 근거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또 원고가 불법 기간 내 업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춰보면 업무 정지 처분의 불가쟁력,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수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구속력의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본 거죠.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유 사건, 이건 이제 뭐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우리 문제풀이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 판례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해 이제 국회직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뭐 절차 관련된 쟁점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나와야 될 쟁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순이다. 출제. 이제 별표 5개.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또 이제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 기준, 또 병무청장이 법무장관의 가수갑, 스티브 유죠. 공연을 위해서 외국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례에서 위 입국 금지 결정이 항구송 대상에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건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고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그래서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이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적법 여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상급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하급 행정기관에 하는 개별 구체적인 지시에 관해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절차법 24조이랑 문서유예하도록 하는 거. 근데 문서유예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 다음에 5번 쟁점. 요게 이제 나왔었죠, 이미 한번. 그러니까 절차법 3조 2항 9호, 절차법 시행령 2조 2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의미, 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차법에 보면 이 외국인, 그래서 출입국에 관한 사항 절차법 적용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다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절차법 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절차법 24조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절차에 준하는 절차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부 처분할 때 문서해야 되고 절차법 이제 지켜져야 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티브 유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자, 재외동포에 대한 사적 발급이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지, 재량에 속합니다. 근데 처분의 근거 분명히 행정청의 처분 요건,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 후 달성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도 않고 그냥 처분을 해버렸다. 이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인정되는지,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괘씸죄, 뭐 이제 좀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국적을 회복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 비자 발급도 안 해준 거죠. 방문, 그러니까 이제 비자조차도. 그다음에 이제 헌법상 이제 기본 원리로서 그래서 이제 비례 원칙에 이제 이게 위배된다고 본 건데 그 비례 원칙의 내용에 대한 거고, 9번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 처분이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서 너무 이제 과중하다 본 거예요. 좀 이제 10몇 년 동안 이제 너무 좀 지나쳤다고 이제 본 거죠. 사회통념상 그래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이게 잃은 경우 제재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본 거고, 이제 10번 이 사건의 이제 결론이에요. 병무청장이 법무장관의 공연을 위해서 외국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장관이 갑의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갑이 재외공간의 장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자. 그래서 이제 재외공간장이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작성해주지 않은 채 그 아버지에게 그냥 전화로 이제 구두로 이제 사증 발급이 불어대었다. 통보한 사안에서 그 거부 처분에 절차법 24조 1항 위반한 하자가 있고, 또 재외공간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구속돼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좀 비례 원칙에 반하긴 해요. 그걸 판단하지도 않고 근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 이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파기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원심으로 가서 이제 취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이 결정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 여론은 뭐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뭐 타당한 판례인 거예요. 아니 어찌됐건 이제 병역 뭐 기피자 뭐 면제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적 회복은 안 되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제 국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국적보상 법무장관 이건 재량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방문하는 것조차도 계속 이제 불허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평생 이제 후회하는 뭐 일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즐겁게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사실 더 인기도 올라가고 좋은데, 예전에 그 누구죠? 그 남진 있잖아요. 오래된 가수 중에. 베트남전에도 참전하고, 그때도 이제 톱스타일 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평생 그분은 이제 정말 뭐 상남자다. 지금도 보니까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도 TV에 보니까 많이 출연하고 하던데. 이제 그 베트남전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막 2년 동안 복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인정받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갔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요지부분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처분의 이제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사가 외부에 표시된 행정처에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병무청장이 법무장관의 이제 가수갑이 이제 공연을 위해서 국외 영향을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시등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탈할 수로 재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 활동,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법무장관이 이제 입국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이제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입력. 갑에게 이제 통보하지 않은 사안. 행정청이 이제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법 11조 또 이제 이 시행령 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을 이걸 했다고 해서 이게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장관의 의사가 공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을 지나지 않으므로 요 입국 금지 결정은 한국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국 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 불가증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에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예요. 이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제 입력해가지고 관리한 거, 입국 금지 결정한 거, 이건 이제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처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상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 내부적인 이제 행정규칙의 전형적,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은 구성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처분이 이제 이런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죠.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 법령, 대외적 구성령, 상위 법령 규정, 입법 목적 등의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상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하는 개별 구체적 지시도 마찬가지. 상부 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은 구성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이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상급 행정기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 행정기관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 규정 목적, 비례 평등 원칙 등과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행정절차법은 행정처에 처분할 때 다른 법령들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 확보, 처분 전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게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절차법 3조 2항 9호, 절차법 시행령 2조 2호, 관련 규정들의 내용,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절차법 규정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외국인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행정절차가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당연히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자,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 또 22조 3항에서 정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 처분은 이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죠. 사전 통지라든가 이제 집행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거부 처분은 아시겠죠? 그러나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질상 절차법 24조에 정한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출입국 관리 법령에 사적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면서 절차법 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5번 쟁점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6번 쟁점에 이제 출입국관리법, 그래서 이제 이 관련 규정 쭉 이제 보면 이건 종합하면 다음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해동포에 대한 사적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에 속하는 것으로 재해동포가 사적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그래서 이제
재해동포 처리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적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동포에게 또 출입국관리법 각구에서 정한 이제 금지 사유, 또 재해동포법 5조 2항에서 정한 재해동포 처리자격 부여 제외 사유.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이제 외국 국적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제해 사유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사적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 근데 이제 이 재량이긴 한데 재량이 또 일탈 남용이면 또 이제 재량이 이제 위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의 처분 요건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처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서 또 처분 상대방에 있게 되는 불이익 내용 정도 전혀 비교량하지 않은 채 그냥 처분을 했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일탈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 또 그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례 원칙은 또 이제 법칙과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된다. 행정 목적 달성에 대한 수단은 또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할 때에도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게 균형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 처분이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서 과중하여 너무 이제 지나치게 무겁게 이제 제재를 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이른 경우에 이게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런 경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병무청장이 이제 법무장관의 가수갑의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출구하고 사실상 병역은 면탈, 입국 금지 요청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는데 갑의 재해공관장의 재해동포 처리자격 사적 발급 신청하자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적 발급 거부 첨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전화로 불어대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이 재해동포 처리자격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해서 재해공관장이 6일 만에 한 거부 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 예외로 절차부 24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거부 처분에는 절차법 24조 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에도 외국인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립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재해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적 발급 거부 처분한 거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제 분명히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이제 위법한데 적법하다고 이제 판단해버린 2심 판례를 이제 파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심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제 취소를 한 사건이에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스티브가 이제 승소를 해서 이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어찌됐건 이제 대법원이 판단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비자 발급이 돼야지 이제 입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발급이 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사용 동의 의사 표시.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의 존재에 관한 소송이 당사 소송인지. 자, 여기에 대한 거 이제 그 판시사항을 보면 국토계 이용한 법률상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 치장, 임시통로 용도로 한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103조 1항 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하는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 이제 토지 소유자 등이 이를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이제 적극 그랬어요.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때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의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정당한 사유.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계획 이용해란 법률 103조 3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등의 사업 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상대로 이제 동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의 전부에 관한 소송이 당사소송이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당사소송. 사연을 피고로 한 당사소송이 허용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국가가 행정주체가 이제 사연을 상대로 그러니까 국민이 피고 이제 국가 공단체를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제 국가가 행정주체가 또
사인을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법 8조 2항 그리고 이제 결국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된다는 거예요. 당사소송에서는 취소에 관한 이제 23조 이제 집행정지 그 규정이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 가처분 가능하다. 당사소송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항고소송에서는 이제 가처분에 관한 규정 없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구쟁점도 이미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사소송이요. 당사소송에서 그래서 이제 또 사인을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가처분 민사집행법 가처분 이거 인정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당사소송은 국가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이제 피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당사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책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이제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서 사인을 피고로 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사인도 당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사소송의 피고는 국가공단체만 되고 사인이 피고가 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당사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에 따라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지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무청장의 이 공개 결정, 이게 이제 처분성 또 인정된 판례. 자, 병무청장이 이제 병역법 81조의 2 제1항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 공개 결정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자, 이게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이제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 경우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이 적법하냐.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권을 취소하고 이게 되풀이될 반복될 일이 없으면 이제 소외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 판결 요지 보면 이제 자, 병무청장이 병역법 81조 2 제1항에 따라 이제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 공개 결정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 구체적 이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병무청장이 이제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하는 특정한 병역 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 일반 대중에 공표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 의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의 행사다. 이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공개되는 인적사항 공개 조치는 이제 특정 병역 기피자로 판단하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또 사실은 행정결정의 집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병무청이 이러한 행정 결정을 공개되는 걸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거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병무청장이 그러한 결정을 공개되는 장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상적 결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이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경우 있죠. 지방 병무청장. 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으로도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할 병무청장, 지방 병무청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1차로 결정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병무청장이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 병무청장 공개 대상자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적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이건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지방 병무청장의 대상자 결정은 처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 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 결정을 했다면 공개 대상자는 이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 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외이익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 이걸 다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번 요지에 행정처분에 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돼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는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소이익이 없어요. 다만 직권 취소에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업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이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이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항 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되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적극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6조 1항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적극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기존에도 이제 대법원이 많이 따르고 있는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유추 정설 많이 따르고 있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 그래서 갑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이 소수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 조절지 댐 건설 사업 등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작물 또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하천수 이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회사가 재개를 거쳐 하천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정당한 보상 금액은 어업권이 취득하거나 어업면을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손해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출 용서에 따라 이런 경우 이제 보상해야 된다고 이제 본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그래서 그 4번 그 결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력발전용 댐 건설하고 이제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용하여 이렇게 영위해 왔는데, 이 댐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이제 수용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이제 지작물이라든가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 사용권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또 이제 별도 이제 규정도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유추 적용해 가지고 이제 산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좀 이제 개정된 거 위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